94회 전산세무 1급 자 원가회계 파트 문제풀이 진행하겠습니다. 자 6번부터 가볼게요. 6번 자 원재료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고 다음에 가공비는 진행에 따라 투입된다. 자 다음 자료를 보고 평균법에 따른 기말 제공품의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래요. 되셨죠? 재료비의 단위당 원가. 요거 제가 재경 문제풀이 쭉 올려드리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종합원가 보시면은 요거 이제 순서대로 1, 2, 3, 4 써서 제가 계산하는 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그냥 바로 계산을 할게요. 1번 저는 보통 이제 1, 2, 3, 4로 계산을 해요. 그래서 이제 완성품 환산량 계산을 먼저 하는데 평균법은 완성품 환산량이 완수 플러스 말수예요. 그래서 이게 완성품 환산량이 돼요. 이 완수라는 개념은 뭐냐면 완성수량, 말수는 기말수량이거든요. 근데 재료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됐대요. 그럼 그냥 수량으로 보시면 돼요. 이 진행에 따라 투입된 거는 수량 곱하기 퍼센트거든요. 근데 재료비 계산하라 그랬으니까 자 여기 재료비는요. 완성수량이 지금 몇 개냐면요. 완성수량이 700개래요. 700 플러스 말수는 지금 몇 개냐면 200개래요. 그래서 완성품 환산량이 900개. 그 다음에 2번 단위당 원가 계산할 때는 평균법이죠. 그럼 기초 제공품에 대한 원가에 플러스 단기 총 제조 원가에 나누기 1번으로 나누면 뭐가 되냐면 단위당 원가가 돼요. 그러면 재료비 같은 경우는요. 기초 제공품 원가가 지금 얼마 있냐면은 50만 원이 있대요. 다음 그러고 단기 총 제조 원가는요. 220만 원이 있대요. 그래서 이 자리에 들어가시는 게 50만 원 플러스 220만 원 나누기 1번으로 넘어온다 그랬죠? 그럼 1번에서 계산한 게 900이었죠. 900개. 그래서 아래 900 하시게 되면은요. 270만 원 나누기 900이니까 답안에 가시는 거는 3,000원이겠네요. 답안에 가는 거 2번. 되셨죠? 세무 1급 하시면서 이 정도 문제는 푸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다음 아래 갈게요. 자 7번 자 단계배법이네요. 넘길게요. 바로 세무 1급 하시는 분들은 뭐 원가 다 들으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바로바로 넘길게요. 자 단계배법 같은 경우는 순서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순서에 따라야 되는데 A1부터래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A1에서 P1 다음에 P2 A2로 주고 그러고 A2를 다시 P1과 P2로 넘겨줄 건데 A1에서 넘겨받은 거를 자기가 갖고 있는 거에 더해서 요만큼을 다시 P1과 P2로 넘겨줄 거예요. 그랬을 때 어디 거를 물었냐면은 P1에 배부될 게 얼마냐 요렇게 했을 때 괜찮으시죠? 자 그래서 이제 한번 해보게 되면은 해보면 자 첫 번째 A1에서 어디부터 줄 거냐면 A2부터 줄게요. 그러면 A1이 지금 얼마를 갖고 있다 그랬냐면은 문제에서 25만 원을 갖고 있대요. 자 그래서 칸이 좁을 것 같으니까 아래다 25만 원 곱하기 자 그럼 이게 A2로 가는 게 지금 몇 퍼 가냐면은 20%가 왔거든요. A1에서 A2로 간 게 20%. 다음 나누기 다음에 전체 퍼센트는 지금 몇 퍼인데요? 100%예요. 100%. 되셨죠? 선생님, 저 이거 어차피 20% 나누기 100%는요, 없는 거잖아요. 네, 저도 알아요. 근데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그거에 대해서 맨날 이 문제 푸는 게 아니니까 나누지 마세요 그러면은 나중에 가서 이제 산식을 실수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나누라는 편이에요. 그래서 25만원 곱하기 0.2 나누기 1 하시면 5만원. 됐죠? 자, 그럼 A2로 지금 얼마가 넘어왔냐면은 5만원이 추가로 넘어왔어요. 자 그럼 이제 다시 A1에서 어디로 넘어가는 거 계산해야 되냐면 문제에선 P1으로 가는 거 물었죠. P1으로 자 그럼 25만원에 P1으로 지금 영향을 준 게 A1에서 P1 영향을 준 게 30% 나누기 전체는 똑같이 몇 퍼? 100% 되셨죠? 그러면 25만원 곱하기 0.3 나누기 1 75,000원 됐죠? 그러면 여기에서 있잖아 생각할게. P1으로 일단 넘어온 게 얼마? 75,000원. 괜찮으시죠? 그럼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있는데 우리
가족들끼리 이제 모이시면은 나중에 설날이나 이럴 때 모이시면 가끔 고스톱 치시는 분들 있으시죠. 고스톱 할 때 네 명이서 시작했는데 한 명이 돈이 오링 났어요. 오링? 아 그럼 좀 그런가? 돈이 한 명이 파산 났어요. 그러면 그분은 게임을 껴요, 못 껴요? 못 끼죠. 그거랑 지금 같은 상황이거든요. A1이 자기가 가진 돈을 다 나눠준 거예요. 그럼 얘는 돈을 가진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얘는 파산. 그럼 다음 게임에 낀다 못 낀다? 못 낀다. 그래서 요 아래 있는 10%는 없어져요. 없는 거예요. 되셨어요? 자기가 가진 걸 다 나눠줬으니까 다음에 분배받을 때는 받을 필요가 없어요. 게임에서 진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A2가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얼만데요? 이렇게 해서 36만 원이에요. 그거를 이제 P1과 P2로 주시면 돼요. 되셨죠? 이거 포인트예요. 요거하고 요 5만 원 더해주는 게 포인트인 거예요. 단계배법은 지우고 더한다. 자, 그래서 이제 A2에서 P1으로 가는 것만 구할게요. 자, 그럼 A2가 지금 가진 게 얼마? 31만 원에 플러스 5만 원. 그러고 이게 P1으로 간 게 몇 퍼? 50퍼. 그죠? 나누기 전체가 몇 퍼? 지워졌죠. 몇 퍼? 90퍼.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제가 이게 나누기를 위에다 그냥 쓴 거예요. 이걸 안 쓰니까 학생들이 빼먹더라고요, 나중에. 그래서 5만원 곱하기 0.5 나누기 0.9 하게 되면 20만원. 그러면 지금 넘어온 게 A2께 얼마라고요? 20만원.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P1에 배부될 보조부분 원가 총액이라 그랬으니까 두 개를 더하면 되겠네요. 그럼 답안에 가는 거 몇? 17만 5천원? 27만 5천원. 답안에 가는 거 4번. 괜찮으시죠? 요런 문제도 세무일급 하시면서 좀 푸셔야 돼요. 아셨죠? 다음 아래 갈게요. 자, 8번 가보겠습니다. 8번. 8번은 엑셀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 만들어놨던 엑셀이 있는데 잠시만요. 미리미리 열어놓을 걸 그랬네요. 아, 요게 안 보이네요. 안 보이면 안 되는데 잠시만요. 자, 요건가? 맞다. 제 요게 있으면 설명이 조금 편할 것 같아요. 자, 일단 문제에서 지금 뭐라 그랬냐면은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판관비로 회계 처리할 경우에 발생되는 것으로 옳은 거래요. 되셨죠? 그러면은 이게 생산부서에서 발생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제조간접비 쪽으로 들어가시게 될 텐데 이 제조간접비는 결국에는 요렇게 합쳐서 단기총 제조원가라 그러시죠? 단기총 제조원가가 이제 뭘로 넘어가요? 단기제품 제조원가로 넘어가시죠. 그럼 그 단기제품 제조원가가 어디로 넘어가는데요? 제품의 단기제품 제조원가로 넘어가고 그 단기제품 제조원가를 이용해서 뭐를 구해요? 매출원가를 구해요. 되셨죠? 그러고 그게 이제 어디로 넘어가요? 손익티 계정으로 넘어가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서 매출총익이 나오는 거예요. 되셨죠? 그러면 이제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매출액이 500이고 되셨죠? 매출액이 500이고 자 현재 만약에 여기서 100원이 발생했다고 볼게요. 나머지 기초기말은 다 없어요. 그러면 단기제품 제조원가도 얼마? 100원. 다 없으니까 이거 없으니까. 그럼 여기 단기제품 제조원가 얼마? 100원. 매출원가 얼마? 100원. 자 그럼 매출원가 100원이니까 매출총익이 얼마? 400원. 지금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문제에서. 근데 뭐라 그랬냐면은 이 100원을 판관비로 처리를 했대요. 이걸로 처리한 게 아니라. 그러면 이 100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옆에 100원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옆에 100원도 없어요. 옆에 100원도 없어요. 그럼 여기 100원도 없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 답 하나. 매출원가가 100원이었다가 제로가 됐죠. 그러니까 매출원가는 어떻게 된다? 감소된다. 되셨죠? 그럼 이제 매출총익은 얼마로 바뀌어야 돼요?
500에서 뺄 게 없으니까 매출총이 그대로 500이겠죠. 되셨어요? 그럼 매출총익은 무슨 가한다? 증가한다. 되셨어요? 그래 답안에 가시는 거 4번. 되셨죠? 자, 그러면 조금 더. 자, 요거 이제 내려놓을게요. 닫을게요. 자, 그럼 옆에다가 이제 제가 조금 써보면은 저 이제 T 계정 순서를 아시는 분들은 그냥 굳이 필요한가라고 그러실 수도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한번 보여드렸어요, 일부러. 자, 그래서 손익계산서의 이제 작성 방법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고 나오는 게 매출총이익이고 여기에 판관비를 빼면 나오는 게 영업이익이고요. 여기에다가 영업의 수익을 더하고 영업의 비용을 빼면 나오는 게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에요. 되셨죠?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이제 이걸 가지고 흔히 법인세 계산을 하시죠. 그러면 우리 지금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매출원가를 문제에서 제조원가로 썼냐 아니면 판관비로 썼냐 차이거든요. 그러면 매출원가 자리에 원래 제조원가로 썼으면 매출원가 자리에 100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지금은 판관비로 썼다 그랬으니까 하단에 내려와서 이 자리에다가 판관비 자리 100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끊어서 보게 되면은 빼야 될 거를 안 뺐으니까 매출총익에 영향이 있겠죠. 되셨어요? 그러고 그걸 판관비에서 뺐으면은 요만큼을 끊어서 보면은 결국 영업이익의 차이는 있다 없다? 없다. 위에서 빼냐 아래에서 빼냐 차이니까. 되셨죠? 다만 여기서도 재고자산 영향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문제에선 재고자산이 없다라고 지금 주어준 거예요. 됐죠? 저는 없는 경우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영업이익서부터는 차이가 없으니까 하단에 내렸을 때 법인세 계산도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 되셨어요? 그래서 나머지 이제 지문을 한번 찾아보면 3번 판관비를 지금 원래 안 썼어야 되는데 판관비를 쓰게 된 거죠. 그러니까 판관비는 증가한다. 그리고 판관비까지 계산을 하고 나면은 아래에 있는 것들은 결국에는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 매출원가에서 100을 빼나 판관비를 100을 빼나 결과적으로 영업이익서부터는 차이가 없어진다. 되셨죠? 그러니까 법인세는 변화가 없다. 그래서 답안에 가는 게 4번이다. 되셨죠? 자, 다음 아래 9번 가볼게요. 9번. 자, 요거 한번 가봅시다. 자, 조업도가 있고요. 요거 아까 제가 카톡방에서도 이제 한번 적어드렸던 건데 단가가 있고 다음에 총원가가 있다고 볼게요. 그랬을 때 자, 고정비를 한번 여기다 고정비라고 쓸까요? 고정비를 한번 다음에 여기다가 변동비를 한번 해볼게요. 고정비는 대표적으로 이제 들어가시는 게 뭐 임차료, 다음에 감가상각비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임차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공장에서 그 공장 건물을 빌리는데 한 달에 임차료가 100원이에요. 되셨어요? 그러면 임차료라는 거는 그 공장을 사용을 하든 안 하든 결과적으로 내는 돈의 차이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조업도 물건을 한 개 생산을 해도 되셨어요? 결과적으로 내야 되는 총 원가는 얼마다? 100원이다. 두 번째, 두 개를 생산을 해도 결과적으로 내야 되는 총 원가는 얼마다? 100원이다. 네 개를 생산해도 결국 내야 되는 총 원가는 얼마다? 100원이다. 그래서 임차료는 물건을 몇 개 만들든지 달에 내는 그 임차료 금액은 어떻다? 고정돼 있다. 되셨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요. 자, 고정비는 총 원가가 어떻다? 일정하다. 괜찮으시죠? 그래서 일정이 나오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은 마저 계속 가볼게요. 자, 그러면 요 사이 금액을 생각해 봅시다. 그럼요, 요 사이는요, 사측연산이시죠? 단가는 얼마? 100원. 다음에 아래는 얼마? 50원. 그 아래는 얼마? 25원. 되셨죠? 그러면 조업도가 1, 2, 4가 돼서 증가함에 따라서 단가는 어떻게 된다? 150, 25 감소한다. 되셨어요? 그래서 단위당 원가는 조업도가 증가할수록 단위당 원가는 무슨 소한다?
감소한다. 되셨죠? 자, 그럼 이제 반대 얘기를 합시다. 반대 얘기. 자, 그럼 이제 아래 총 원가는요, 조업도에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 불변이다. 일정하다. 근데 고정비의 단가 같은 경우는, 고정비의 단가는 조업도가 감소하게 되면요, 4, 2, 1이 되게 되면은 단가는 25, 50, 100 어떻게 된다? 4번은 증가한다. 그래서 조업도가 감소할수록 고정비의 단위당 원가는 증가한다. 그래, 답안에 가는 게 몇 번이다? 1번이다. 되셨죠? 그러고 뭐 여담으로 변동비 한번 써보면, 변동비는 대표적으로 이제 재료비, 뭐 노무비 이런 것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노동자가 1시간을 일하면 받아야 되는 시급이 100원이라고 봅시다. 그럼 1시간 일하면 총 받는 돈 얼마? 100원. 2시간 일을 하면 얼마 받을까요? 1시간당 시간이 100원이니까 200원 받겠죠? 4시간 일을 하면요? 그럼 1시간당 임금이 100원이니까 400원 받겠죠? 그래서 변동비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시죠. 그래서 변동비는 총 원가가 조업도가 증가할수록 증가한다. 총 원가가 조업도가 감소할수록 감소한다. 증가하고 감소하고. 괜찮죠? 그리고 단위당 원가는 변동비는 일정하다. 단위당 원가는 변동비는 일정하다. 괜찮으시죠? 자, 아래 계속 갈게요. 10번 가겠습니다. 자, 10번. 당사는 표준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다. 2021년 10월에 제품 2,500개를 생산하였고 직접 노무비가 400만 원이 발생했대요. 시간당 임률은 1,000원이고요. 표준 임률은 900원이며 제품 단위당 표준 시간은 2시간이래요. 능률 차이가 얼마냐네요. 자, 그러면 요거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요건 여기다 쓰면 조금 이제 보기가 불편할 것 같으니까 옮겨 볼게요. 되셨죠? 자, 그럼 요거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표준원가는요, 첫 번째 AQ 실제로 발생한 조업도 곱하기 AP 지금은 이제 노무비니까 실제로 발생한 임률이겠죠? 단위당 임률. 되셨죠? 앞에 AQ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노무비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발생한 노동 시간. 되셨죠? 자, 다음 또 가볼게요. 자, 그러고 뒤에 AQ 곱하기 SP. SP는 이제 표준 임률, 표준 단위당 임률. 다음에 뒤에 SQ 곱하기 SP. 그래서 SQ는 이제 표준 조업도. 이제 정확히 이제 보면은 지금 같은 경우 노무비니까 표준 이제 직접 노동 시간 정도가 되실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 앞에 거를 뭐라 그러시냐면은 노무비 입장에선 임률 차이라 그러시죠. 뭐 가격 차이로 부르셔도 괜찮고요. 다음 그리고 뒤에 거 같은 경우는 우리 능률 차이라 그러시죠. 근데 이 능률 차이가 결국 뭐냐면은 시간 차이예요. 시간 차이. 되셨죠? 회사에서 실제로 물건을 만드는 데 들어간 시간과 회사가 원래 예상했던 시간의 차이. 되셨죠? 그래 노동자가 지금 노동 시간을 더 써냐 덜 써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실제 노무비가 얼마라 그랬냐면은 10월에 제품을 2,500개 생산했는데 직접 노무비가 400만 원 발생했대요. 자, 그럼 앞자리가 400이란 얘기고요. 다음 그러고 실제 임률이 1,000원이래요. 그럼 지금 실제 임률 AP가 1,000원이란 얘기예요. 그럼 이제 앞에 실제로 일한 직접 노동 시간을 모를 거예요. 그럼 요거 산식 뽑아내면 결국에는 물음표 곱하기 1000을 했을 때 나오는 게 400만 원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아이고 지워졌네요. 죄송합니다. 자, 다시 요런 의미죠. 그럼 지금 결국 요 곱하기 1000을 반대편으로 이항해서 나눠주시게 되면요, 실제로 일한 직접 노동 시간이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일 거냐면은 나눠보게 되면은 4,000시간이실 거예요. 그러면 요 4,000시간이 어디로 이제 딸려올 수 있냐면 요렇게 계산자리 뒤에 AQ 자리로 딸려오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AQ가 4,000시간이고요. 다음에 지금 단위당 표준 임률은 얼마냐면은 시간당 표준 임률은 얼마냐면 900원이래요. 그래서 900 하시면은요 요 자리가 360만원. 그럼 이제 채울 수 있는 게 요 900원이 요렇게 올 거고요. 그래서 요 자리가 900. 괜찮으시죠? 그러고
요 이제 SQ의 의미가 뭐냐면은 SQ는 실제 생산량에 소비된 표준 단위당 시간이에요. 그럼 이게 결과적으로 말을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실제 생산량에 허용된 표준 시간. 되셨어요? 요거 이제 제가 재경 그 원가 문제풀이 하면서 되게 중요하다라고 제가 찍는 거거든요. 제 이제 영상이 올라가 있는 실제 생산량이 지금 몇 개냐면은 2,500개래요. 그래서 2,500개 곱하기 자 그러고 노무비는요 단위당 지금 표준 직접 노동 시간이 2시간이래요. 그래서 2를 곱하시게 되면은 실제로 몇 개를 만들었는데요 2,500개. 근데 회사가 예상한 거는 한 개를 만들 때 몇 시간씩 예상을 한 거예요? 2시간씩 예상을 한 거죠. 그럼 2,500개를 만들었으면 회사는 몇 시간을 사용했을 거라 몇 시간을 노동자가 일했을 거라 예상을 한 거예요. 5,000시간을 노동자가 일했을 거라 예상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아래자리 들어오는 게 2,500 곱하기 2 다음에 900 곱해주시면 450만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말을 정리하면 뒤에 900은 지금 차이가 없으니까 결과적인 말은 뭐냐면은 회사는 지금 5,000시간 동안의 물건을 2,500개 만들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는 4,000시간 만에 물건을 2,500개를 생산했습니다. 라는 말인 거예요. 그럼 실제로 시간이 더 들었어요? 덜 들었어요? 덜 들었죠. 이해되세요? 그럼 시간이 절약됐겠죠?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유리한 차이가 발생을 하시게 됩니다. 시간이 덜 들었으니까. 그래서 표준 쪽으로 더 커져서 오른쪽으로 커지시게 되면 표준 원가는 유리한 차이예요. 왼쪽으로 가시면 실제가 더 들었다니까 불리한 차이고. 그래서 능률 차이는 90만원 유리한 차이가 됩니다. 되셨죠? 그래 답안에 가시는 게 2번이시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원가 풀이 하고요. 세법 풀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